안녕하세요. 다시 종이에서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뒤에가 조금 더 밝고 점점점 단계별로 어두워지고 있죠. 그리고 외곽의 형태가 멀어질수록 굉장히 흐릿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더 진하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해칭으로만 저희 도형했을 때처럼 해칭에 길이를 다양하게 쓰면서 외곽의 형태를 그려주셔도 되고, 선을 같이 쓰면서 외곽을 좀 더 형태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 이미지들을 몇 개 더 같이 첨부해 드릴 건데요. 그거를 함께 참고해서 작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 같은 경우는 연필로 잡으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펜을 약간 눕혀서 대략적인 큰 덩어리들 나누고 작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름 크기는 너무 크게 하실 필요 없고, 그릴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구름의 가장 높은 부분부터 나무나 풀 하셨던 것처럼 외곽이 빛의 반사가 되거나 또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막 선을 반듯하게 쭉 다 이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구름의 높낮이를 조금 더 관찰하셔서 편하게 뒤에 있는 구름의 형태부터 그려주시고, 이렇게 생기는 외곽의 여백의 형태를 같이 관찰해 주시면 그리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저는 좀 펜을 눕혀서 얇은 선으로 하고 있고 0.2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서 뒤에 겹쳐져 있는 중첩되어 있는 구름의 형태부터, 여기서도 이 여백의 간격을 조금 더 관찰해 주시면 되겠죠. 사실 자연물은 조금의 형태가 틀어져도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큰 덩어리를 봐주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큰 덩어리 안에도 불룩불룩 튀어나오고 들어간 형태들이 있죠. 작은 덩어리를 또 살짝씩 스케치 하듯이 나눠주시고, 또 여기보다 뒤에 시작하는 큰 어둠의 구름 형태도 그려볼게요. 여기도 낮은 데가 있으면 높은 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해칭으로 어둠을 표현을 할 건데요. 예시 이미지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가로의 해칭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반대로 세로로 선을 써볼게요. 가장 어두운 데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고, 임의로 중앙부터 이쪽 왼쪽 위를 보면 가장 어두운 데가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풀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을 쓰고 가장 어두운 데는 한 번씩 더 반복해 주시고, 동그란 형태를 나타내려면 선의 길이가 조금씩 변해야겠죠. 저희 도형했던 것처럼. 밝은 부분은 그냥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예시 같은 경우는 해칭을 조금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까지 모든 구름에 해칭을 표현하지 않으셔도 돼요. 크게 덩어리 생기는 부분만 크게 잡고서 어떤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니까, 나중에 어떤 풍경을 그릴 때 구름의 형태 안에 모든 해칭을 너무 가득가득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은 연습이니까 최대한 명암을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편하게 작업해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중간톤 안에서도 미묘하게 조금씩 더 짙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더 해칭으로 반복해주시고,
해칭의 방향을 곡선으로 쓰셔도 되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면적이 넓을 때는 최대한 통일성 있게 선을 쓰시면 훨씬 더 정돈된 느낌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름을 연습을 하실 때는 최대한 동일한 선을 사용을 해 보시고 또 한 번은 여러 가지 각도를 돌려가면서도 작업을 다양하게 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금 생략을 하면서 그리고 있지만 작업을 하실 때는 최대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작업해 주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제가 선을 똑같은 길이가 아니라 동그랗게 표현하려면 점점점 길이도 줄여주고 외곽의 형태를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칭의 선의 간격이나 길이를 조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지금처럼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다만 앞에보다 더 명도를 어둡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를 그릴 때 스케치가 없어서 헷갈리시면 한 번 더 스케치 나누셔도 돼요. 이 안에서도 밝은 부분을 임의로 간격을 이렇게 여백을 남겨 놔 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무 밝으면 살짝 얇은 선으로 덮으면 되니까 조금 비우면서 그려 주세요. 나중에 지우개로 지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시면서 최대한 밝은 면은 남기면서 해 주세요. 가까울수록은 선의 길이도 더 길게 길게 해 주셔도 돼요. 큰 면적을 나타내 준다는 느낌으로 이 안에서도 가장 어두운 데는 선의 반복을 통해서 더 어둡게 표현해 주시고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되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다듬어 나가 주세요. 그림은 원래 중간 과정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 뭔가 아닌 것 같다 느껴지셔도 끝까지 작업해 보시면 완성하셨을 때는 훨씬 더 처음 시작과 좀 더 다르게 더 멋지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밝은 면을 남겨 놓으셔도 되고 밝은 면에서도 조금의 어둠이 생기는 부분을 살짝만 얇은 선으로 덩어리를 표현해 주셔도 돼요. 아래쪽에 생기는 어둠. 스케치 하셨다고 해서 꼭 침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선도 더 자유롭게 길게 길게도 쓰시고 대략 이렇게 하셨으면 외곽에 하늘도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만 완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늘에 선적인 요소를 더 추가해서 완성도를 더 높여주셔도 됩니다.
선 같은 경우는 너무 똑바르지 않아도 되고요. 삐뚤삐뚤해도 되고 간격이 벌어져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번에 매니저님께서 알려주신 꿀팁으로 이렇게 종이를 하나 대고요. 이면지 같은 거 대시고 끝에까지 선으로 쭉 내리십니다. 촘촘하게 하셔도 되고 널찍널찍하게 하셔도 돼요. 길이는 구름에 맞춰서 좀 짧게 해주시고요. 젖이 굉장히 삐뚤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선을 사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작업을 해서 오늘도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